아, 네스티 네스터 부진했네. 영상 올라가고 나서 또 저주라는 댓글들이 달리겠구만. 지영아, 왜? 오빠 망했어. 왜? 만화 망했어. 왜 만화가 망해? 잘하고 있는데. 기자님, 만화 형성했어. 뭐? 나도 싸이 영상 도전. 루이 할러데이의 후계자가 되고 있는 만화? 홈에서 10연승에 성공한 아메리칸 리그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 아, 18경기에서 안 돼! 14홈런을 기록한 다음 경기도 홈 경기인데 어쩔 수. 이 만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기자님. 기자님 무서운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앞에 보셔야만 했던 발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고요. 웃자고 한 거니까 또 너무 노여워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징크스 같은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인 김영준, 그리고 한국의 일개 객원 유튜버인 이승용, 이 만호하나 특정 선수를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선수가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나 해서 만호아가 양키스전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 보험용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작년 6월 2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작년 6월 2일에 만호아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데뷔 첫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엄청난 호투를 했던 만호아는 마이애미와의 대결에서는 초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을 하고 교체가 되었고, 나중에 이 경기는 토론토가 9회 말에 역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화끈하게 불을 질렀던 임 작가가 지금은 토론토에 와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긴 한데요. 제가 보비셋의 부활의 기점이 돼서 이 경기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서 이 경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경기 후 알렉 마노아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후 두 번째 경기였던 알렉 마노아는 이 경기에서 부진을 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많은 기자들이 알렉 마노아에게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대답을 듣습니다. 나도 메이저리거고 상대방도 메이저리그 선수다. 같은 수준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끼리 언제든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준비가 부족했고 상대방이 나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대답을 합니다. 과연 데뷔 후 두 번째 경기를 치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대답이었고, 이미 알렉 마노아에 대한 애정이 컸던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알렉 마노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알렉 마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첫 번째 주제는 그의 당당함입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는요, 보비셋, 알렉 마노아, 그리고 최근에 모레노까지 신인상을 수상할 수 있는 선수들을 시즌 중반에 데뷔시키고 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면서 신인상을 탈 수 있는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보와 마노아 같은 경우는 신인상을 못 탔고요. 모레노도 그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2019년 중반에 데뷔한 보 비셋이 2019년 그리고 2020년 첫 두 시즌 동안 풀타임을 치르지 못하면서 75경기에서 기록한 워가 2.9이고, 2019년 신인상을 받았던 요단 알바레스가 기록한 그 시즌 워가 3.7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보 비셋이 시즌 초에 정상적으로 데뷔를 했다면 요르단 알바레스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보비셋은 시즌 중반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신상 투표에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렉 마노아의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5월 중순 넘어서 5월 말까지 토론토는 알렉 마노아의 데뷔를 늦췄었고, 결국 알렉 마노아는 2021년 신인상 투표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실 알렉 마노아의 작년 5월 말 데뷔 시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아니 6월 초까지 그의 한 시즌 162경기 환산 성적은 18승 3패, 평균 자책점 2.59, 그리고 B1은 5.7로 작년 신인상을 받았던 아로자레나의 4.1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비식과 마찬가지로 알렉 마노아 역시 시즌 중반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시즌 말 신상 투표에서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고, 이번 시즌 사이영의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잘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안타깝게도 신인상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토 팬으로서는 이런 토론토의 행보가 약간 답답하기도 한데요.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알렉 마노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알렉 마노아는 경기를 치르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많은 부분에서 23살 이제 풀타임 1년차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당찬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이 알렉 마노아의 경기를 시청하시다 보면 알렉 마노아가 중간중간에 경기를 잠시 끊고 마운드에 디딤발이 닿는 부분을 다시 다져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번 시즌 알렉 마노아가 가장 부진한 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러 왔던 클리브랜드전이었는데요. 클리브랜드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손에서 공이 미끄러졌고 제구의 난조를 겪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노아의 이런 발언 이후 여러 매체에서 선수들의 공이 미끄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풀타임 1년 차를 치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를 치르면서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이 부분은 내가 불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 마노아의 이런 모습은 몬토요 감독을 비롯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 선수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렉 마노아의 당당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러면 알렉 마노아의 당당함이 어디서 왔느냐, 알렉 마노아는 어디서 저런 당당함을 갖췄느냐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알렉 마노아와 어머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알렉 마노아의 데뷔 전에 중계 카메라에 알렉 마노아가 공을 던질 때마다 잡히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분 감독까지도 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 더가웃 밖으로 걸어 나와서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가 있는 쪽을 한번 바라봤었죠.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엄청난 야구 팬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베이스볼 팀에서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었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소프트볼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야구를 그만두게 된 게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꼭 야구를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알렉 마노아가 토론토에 입단하기 전까지 알렉 마노아의 외할머니 그리고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양키스 팬이었는데요. 알렉 마노아의 데뷔전이 뉴욕에서 열렸던 것도, 그리고 알렉 마노아가 현재까지 양키스를 상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 마노아와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유명한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알렉 마노아는 어렸을 적 포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홈플레이트 뒤에 앉을 수 있는 포수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알렉 마노아는 겁이 많아서 공이 날아올 때마다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공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알렉 마노아를 데려다 놓고 알렉 마노아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을 때까지 포수 장비를 다 갖추게 해서 앉혀놓고 공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그 당시 알렉 마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살면서 무서운 일, 공포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결국엔 네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맞서는 것. 이 공에 맞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감고 공을 피하는 게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공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 공을 글러브로 잡는 게 네가 이 공에 맞는 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알렉 마노아는 포수로서도 공을 잘 잡게 되었고,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알렉 마노아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3잡, 4잡을 뛰면서 두 아들에게 야구를 시켰다고 합니다. 낮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 일이 끝나면 스페인어와 영어 통역, 그리고 텔레마케터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두 아들에게 계속 야구를 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알렉 마노아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알렉 마노아는 어린 시절 형과 자기가 타코를 4개 그리고 3개씩 먹을 때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걸 보고 어머니는 따로 먹고 오셨는지 알았는데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당시 우리들만 먹이면서 본인은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3가지, 4가지 일을 해왔던 게 생각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노아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 경기를 부진하는 거, 한두 경기 공이 잘 안 던져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런 정신적 강함, 본인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렉 마노는 이런 어머니에게 당당한 아들이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실 야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알렉 마노아는 학교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운동장 청소, 운동장 정리,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야구팀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도 알렉 마노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페니 하더웨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 학교에는 선수들의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부스터 클럽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많은 인맥을 쌓고 결국에는 프로 선수로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부스터 클럽이 많은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는 이 부스터 클럽의 활동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조금 궁금한 게 생기죠. 돈이 없어서 직업을 3개, 4개씩 가졌으면서 어떻게 이 부스터 클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수 있을까? 알렉 마노아의 어머니 역시 알렉 마노아처럼 부스터 클럽 내에서 여러 가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진해서 하면서 아들이 원정 경기를 가거나 아들이 중요한 경기를 치를 때 본인이 자진해서 그 경기에서 핫도그를 파는 매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부스터 클럽 활동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자란 알렉 마노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당당하고 이런 일을 겪고 성장한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Six in the Six입니다. 알렉 마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47번을 좋아했고 대학에서도 47번을 달고 마이너리그에서도 47번을 계속 달아왔는데요. 알렉 마노아가 승격을 하던 시점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47번을 달고 있던 선수는 K였습니다. K가 47번을 달고 있어서 알렉 마노아는 빈 번호 중에 하나 6번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알렉 마노아가 6번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작년에 알렉 마노아와 인터뷰를 할 때 알렉 마노아의 대답을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본인이 성장한 마이애미의 농구팀인 마이애미 히트의 르브론 제임스가 6번이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했던 알렉 마노아는 남아있던 번호 중에 르브론 제임스의 6번을 골랐던 것입니다. 초창기 인터뷰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그걸 물어보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르브론의 6였기 때문에 내가 6번을 선택했다 라고 알렉 마노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 마노아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토론토로 오고 나서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도 많이 보러 갔고요. 토론토 랩터스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알렉 마노아는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론토의 닉네임, 토론토의 별칭이 6라는 것. 토론토 랩터스의 찐팬인 드레이크도 이 6를 자신의 노래나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다는 것. 특히 랩터스 팬들이 We the North, The Six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 등을 알렉 마노아가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알렉 마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르브론 제임스의 6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토론토 The Six에서 뛰기 때문에 나는 The Six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알렉 마노아의 팬들 역시 알렉 마노아가 선발로 나갈 때면 해시태그 범프데이, 해시태그 Six in the Six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렉 마노아는 토론토를 정말 사랑하게 된 것 같고요. 알렉 마노아는 자신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지를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자신과 토론토를 약간은 동일시하는 마케팅을 선보이게 됩니다. Six in the Six. 자, 이 영상이 올라가면 다음날 마노아가 양키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등판을 할 텐데요. 저희 야구의 저주, 야구의 징크스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마노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사심이 많이 들어간 마치 수다 같은 마노아 썰이었는데요. 저는 원래 준비하던 영상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